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나라 20대 이하 청년들의 은행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주담대라고 불리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영끌족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영끌족은 저희가 생각하는 영끌족이랑 좀 다른 영끌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연체율 말씀드리면요. 연체율 자체는 전 연령에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고 그러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체율이 올라가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만 문제는 다른 연령대 30대 이상에 비해서 20대 이하 연체율은 거의 2배가 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44% 말씀해 주신 대로 역대 최고인데요. 근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영끌이랑 좀 다른 점은 아무래도 최근에 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뜨거웠고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요 20대 이하가 가진 요 영끌의 개념은 아무래도 뭐 자기의 자가 소유 이런 영끌이 아니고 아무래도 원룸이라던가 이 전월세로 들어가는 조그만 이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집 이런 집들에 대해서 대출에 의존해서 지금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출에 의존해서 들어가는 것이 크고요. 그리고 이런 쪽에서 지금 연체율이 발생했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부분일 수 있는 게 전반적으로 금액 자체가 생각해 보면 크지는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큰 집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전월세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들이 사회로 나올 때 이미 빚을 안고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그 빚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들이 잡을 잡을 때 또 얼마나 급하게 또 잡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리면서 마치 사회에 나올 때 발생했던 격차가 어떻게 보면 평생 메꿔지지 않는 격차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저희가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20대들이 소액 생계비 대출 이자도 좀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 성인이 되자마자 이렇게 빚에 허덕이게 되면 결국은 좀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게 저희가 가계대출이라는 게 장점도 있습니다. 자기가 소득이 좀 약할 때 대출을 해서 소비를 좀 하고 소득이 좀 강해지면 그것을 갚아나가는 식으로 평생에 걸쳐서 자기 어떻게 보면 뭐 웰페어 저희가 생각하는 후생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도한 대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도한 대출이 금액이 커서 과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과도한 대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평생에 걸쳐서 조금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대출 혹은 그런 빚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성 빚에 허덕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 같은데 요즘 대출 금리가 다시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요 대출 금리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래도 두 가지 국내 요인, 국외 요인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로 보면 지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노동시장이 잘 안 싣고 있어서 연준이 긴축 기조가 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더라도 높은 금리 상태에서 굉장히 오래 지속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가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 금리 특히 국채 금리 같은 것이 따라가서 올라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출 금리나 예금 금리에 영향을 주는 은행채 금리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마 국외 요인인 것 같고요. 국내 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새마을금고 사태들이 있으면서 국내에 그 채권 시장들에 아직도 이제 조금 약간 교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대출 금리를 밀어올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담대 기준으로 보면 상단 기준 한 7% 근접한 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주식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 뭐 2차 전지다, 초전도체다, 테마주 그 과열 양상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을 보면 27조 원에 달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좀 괜찮을까요? 당연히 이게 변동성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시장 전체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B2가 굉장히 지금 또 다시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증권사들에서도 단기 신용대출 같은 거 증권 투자할 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고요. 이런 게 또 B2로 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괜찮은데 주식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것에서 보는 이 B2 현상, 개인의 채무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시장 전체로 보면 떨어질 때 이렇게 빚을 내서 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반대 매매가 아주 빠르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게 되다 보면 떨어지는 순간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결국은 올라갈 때 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려스러운 것은 어떤 경기 실적 개선이나 기업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지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예. 올 초에 보면 AI, 뭐 AI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은 2차 전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초전도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섹터만 옮겨갈 뿐 어떻게 보면 큰 펀더멘탈의 변화 없이 주식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아주 많은 부분 또 B2랑 연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그리고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도 좀 부정적인 사인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주식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일종의 저희가 FOMO라고 얘기하죠.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소외 공포라는 게 있는 거죠. 예. 자기 주변에서 사실은 지금 예금금리 같은 게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볼 때 예금자들도 야 이거 예금금리를 해봤자 얼마 안 나오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 변동성은 높더라도 저쪽으로 가볼까? 이런 것들 저쪽에서 누가 많이 돈을 벌었다던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심리를 막 추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올해 근원 물가를 보면 4.5%가 올랐는데 이게 IMF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래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원 물가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 4.5%라는 게 작년 대비 이제 1월에서 7월까지 누계를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건데 네. 이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6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게 근원 물가 쪽에서는 빠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왜 그렇냐? 그럼 소비자 물가는 어쨌든 간에 석유류 가격 같은 것들이 지금 올라갔던 것이 최근에는 다시 올라갈 기미가 보입니다만 이런 네. 것들이 빠지면서 그런 거고 석유류랑 농산물을 제외하고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아직 여전히 물가 상승이 높더라. 그럼 왜 그러냐? 아주 많은 부분은 외식 물가 상승. 저희 사실 나가서 점심 한 끼 먹을 때 생각해 보면 지금 물가 상승이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것이 물가 상승률의 꼬리를 지금 되게 길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밤사이 해외 증시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모두 상승 마감하고 지금 미국의 저번 달 CPI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뭐 CPI는 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밌는 건 이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테슬라 주가 빠진 거는 또 앨런 머스크가 원래 거의 1인 기업 같이 그 사람만 생각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인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인간은 조금 뭐 영속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2인자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2인자로 생각하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지금 사임을 혹은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가버넌스를 이게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슬라 주가가 좀 빠졌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